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기 전에 계약서부터 씁시다. 실패하기 싫어하는 요즘 MZ세대는 완벽한 결혼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결혼 트렌드가 자리 잡았다는데요. 이제는 무작정 비혼을 주장하기보다는 효율적인 결혼을 계약합니다. 결혼하기 전 혼전 계약을 통해 결혼 생활에서 생길 문제들에 대해 미리 대책을 세워둔다고 해요. 그런데 이 결혼, 도대체 누굴 위한 결혼일까요? 까다로운 기준과 준비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 결혼 전부터 난관에 부딪히기 십상이라는데, 그래서 오늘은 웹소설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혼전 계약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이 계약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거짓말하면 집 한 채가 날아가는 스타들의 입덕 벌어지는 혼전 계약 사례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쿵야고요. 함께해 주실 패널 3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MZ 따라잡기 힘들다고 생각을 한 MZ 비싸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콧물이 너무 흘러가지고 힘든 콧물공주 빵서입니다. 안녕하세요. 11월인데 반팔 입고 다니는 우디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큰 국가적 위기와 대응 중인데요. 미래 인구 구조에 영향을 미칠 출산율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죠. 즉, 비혼을 주장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인데요. 결혼을 포기함으로써 결혼에 쓰이는 소모비용과 포기해야 하는 가치들을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 만연해진 거죠. 맞아요.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 금전적인 부분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보니 내 집 마련을 90세나 할 수 있는 요즘 세대들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전 얼마 전에 SNS에서 전기차 보조금 800만 원 주는 나라에서 출산 보조금 100만 원이 말이 되냐라는 글에 그럼 전기차를 낳아야겠네 라고 답변한 댓글을 본 적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결혼과 출산을 하기에 좋은 환경인지에 대한 생각은 늘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정말 많은 결혼 트렌드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요즘 결혼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혹은 최근에 직접 달라진 결혼 방식을 접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에 결혼식을 가면은 예전보다 더 심플해졌다는 느낌을 받고는 해요. 주례가 없기도 하고 예식장이 아닌 뭐 성당이나 교회에서 진행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드레스, 뭐 옷, 꽃, 뭐 이런 장식도 좀 한결 간소해진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식에 많은 비용을 쓰기보다는 이제 집 마련하는데, 신혼집 마련에 하는데 보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요즘 결혼 트렌드는 스몰 웨딩, 셀프 웨딩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식은 딱 하루고 집은 거주라는 큰 메리트가 있으니까 저도 식비보다는 내 집 마련에 돈을 더 쓰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최근에 되게 신기한 결혼식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뭐죠? 결혼식 하객땡 서비스 아시나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와 좀 달라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실제로 이제 결혼식 하객땡 업체들은 고급 하객복, 전문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링, 그리고 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또 신랑, 신부가 하객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훈련된 인력이 하객 역할을 대신 수행해준다고 해요. 약간 하객 알바가 하나의 사업체가 된 셈이네요. 네, 맞아요. 전 결혼식을 안 간 지가 좀 오래되어서 몰랐는데 진짜 요즘엔 별것이 다 있구나 싶네요. 저는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봤을 때 내가 예전에 가본 결혼식과는 조금 다르게 파티나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엔조이 커플 결혼식 영상이나 인스타 릴스에서 보이는 결혼식 영상을 보면 신랑 신부가 주연인 뮤지컬, 미니 콘서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뭔가 결혼식을 기승전결 있는 하나의 작품처럼 만든 느낌이라 예쁘더라고요. 확실히 패백이나 긴 주례 기간, 정통적인 예식의 모습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과감한 예식의 생략이나 부부가 추구하는 독특한 느낌으로의 결혼 방식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결혼의 현실은 식 이후에 시작되잖아요.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젊은이들이 비혼을 외치는 이유 중 하나기도 한데요. 그래서 새롭게 떠오르는 혼전 계약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프레넙이라는 혼전 계약서가 기세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 성인의 절반가량이 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혼전계약서 작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전체 결혼의 40%가 결국 이혼으로 끝나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됐고,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젊은 층이 늘면서 수천 수백 달러 비용이 드는 복잡한 혼전계약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도 등장을 했다고 하네요. 혼전계약서가 이제 더 이상 부유층만의 전유물이 아닌 거네요. 뭔가 진짜 웹소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혼전계약이 트렌드가 되었다는데, 마찬가지로 혼전계약이 확산하고 있는 이유는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하는 시대를 맞아서 결혼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상적인 결혼이 형성되지 않을 걸 알고 결혼을 위험시하는 남녀가 증가한 게 혼전계약의 증가의 원인이 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좀 슬프기도 하네요. 뭔가 너무 현실에 현실을 더한 느낌이랄까? 그래도 확실히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본인 부담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화가 나도 한 번 더 참고 웬만해서는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뜨거운 연애 끝에 결혼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하기엔 오래오래 잘 사는 과정에 현실적인 요소들이 마구잡이로 개입을 하니까요.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결혼한 뒤에는 계약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인정되는 혼전계약서란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내 재산은 끝까지 내 것이다 정도의 의미만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 분할이나 상속을 포기하라거나 결혼 이후에 생긴 재산을 나눠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혼전계약서는 작성해도 효력이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혼전계약서의 법률상 명칭은 부부재산계약서인데, 이름 그대로 혼인신고 전 등기를 마쳐야 효력을 발휘하고, 혼인신고 후 내용을 바꾸려면 가정법원에서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계약 내용도 그렇고 금전적인 갈등 상황, 이혼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들을 세세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결혼 생각을 하기도 전에 지칠 것 같아요. 실제로 결혼 준비하면서 대다수가 엄청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때 본성격이 나와서 파혼하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런가 했는데 정말 쉽지 않네요. 네, 할리우드 스타 로페즈 벤 애플렉 커플은 바람피울 시 벌금 500만 달러, 하나로 약 65억 원이죠. 와우. 거짓말을 하면 벌금 100만 달러, 하나로 13억 원. 지불을 해야 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거짓말을 많이 하시나요? 13억 원짜리 거짓말 감당 가능하실까요? 저는 13만 원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난 부러운데? 좀 멋있는데? 왜요? 거짓말 안 할 거니까? 아니, 그건 감당할 재력이 되는 거니까. 13억 원? 거짓말 한 번에 13억 원? 너무 멋있는데? 아, 거짓말 한 번에 13억을 태워 이런 거? 그걸 감당할 만한, 이걸 계약으로 쓸 만한 그런 재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혼전 계약서엔 뭘 쓰나고 봤더니 결혼 전, 결혼 생활 시 규칙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 같은 문제들이 너무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할 때 가봐야 알겠지만 결혼 계약서를 상대방이 쓰자고 하면 쓸 것 같긴 한데 제가 먼저 쓰자고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너무 정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결혼 계약서 쓰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쓸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어느 날부터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인데, 라이프 스타일, 금전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하고 약속을 한다면 서로를 좀 더 배려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혼이라. 너무 먼 얘기라서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요즘 워낙 이혼이 흠도 아니고, 맞아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서로 힘들고 맞지 않는다면 그건 이혼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혼전계약서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혼할 생각으로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써서 안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쓸 의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되게 공감하는데, 이혼할 생각으로 결혼하는 건 또 아니지만, 근데 이게 또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약간 안전장치 같은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요즘엔 또 이혼이 흔하고 나쁘다는 인식도 말씀처럼 잘 없으니까 결혼을 하면서 이혼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준비하는데 이혼 얘기를 하고 대비를 하면은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점도 되게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기분을 좀 잘 헤아려서 말을 꺼내야겠죠? 네. 다들 혼전계약서에 긍정적인 반응이시네요. 그럼 어떤 계약 내용을 담고 싶으세요? 저는 만약 쓴다면 재산 분할과 관련된 걸 주로 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 문제가 제일 예민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결혼 생활 시 외도 금지, 외도 시 이혼 이런 걸 쓰지 않을까요?
저도요. 돈에 관련된 것이랑 그리고 함께 살면서 지켜줬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쓸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산다는 시각에서 작성한다면 기숙사에서 룸메들과 썼던 것 같이 비슷한 내용일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 날짜라던가 구역 분배라던가 저한테 제일 중요한 샤워 후에는 뒷정리를 어떻게 하고 나올지에 대해서 그런 걸 쓸 것 같습니다. 이건 뭔가요? 뭐요? 샤워 후에 뒷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저는 그러게요? 그냥 머리카락 같은 거를 바로바로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어머, 네. 저랑 결혼 못 하겠네. 제가 치울게요. 아, 그래요? 뭐야? 이거 설레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녹음 중에. 네, 저는 두 분이랑 비슷한데, 저도 무엇보다 이혼하면 이제 재산분할 어떻게 할 건지, 금전적인 면을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 같긴 해요. 사소하게는 가사 노동 분담 뭐 이런 게 있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 그냥 즉흥적으로 네가 해라 내가 해라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딱히 안 써도 될 것 같고, 뭐 바람 피울 시 죽방 열대 맞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으면 해결되는 건가요? 봐주는 건가요? 죽방 열대 맞으면, 근데 생각해봐요. 바람 피우고 그냥 네. 이혼하는 것보다 네. 죽방 열대 때리고 이혼하면 더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요? 지혜롭네요. 그쵸? 네. 그렇다니까. 그렇군요. 네. 폭력적이네요. 저도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상대보다 재산이 적은 경우에도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약간 상대를 안심시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뭐 미래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넣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약을 할 만큼 중요한 게 잘 떠오르진 않네요. 네, 좋습니다. 마음이 맞는다면 계약서를 쓰는 게 오히려 감정적으로 휘둘릴 일을 방지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요즘 MZ세대들은 연애하기 전에 연애 계약서를 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연애 계약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결혼이랑 연애는 또 다르니까요. 요즘은 연애 계약서도 쓰나요? 아니 무슨 연애 계약서야 진짜. 웃기. 이거 누가 찾았어? 연애 계약서 누가 썼다고? 아니, 이 진짜 있는 거예요? 화를 내세요. 아니, 대본부 아니면 기획부에서 그거 한 거 아닙니까? 막 지어낸 거 아닙니까? 있는 거겠죠. 네. 왜 안 믿겨? 그니까요. 연예계약서가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웹툰에서나 볼 법한 소재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계약서까지 써가면서 연애를 굳이 싶은 느낌입니다. 그죠. 저도 연애 계약서가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처음 알게 됐는데 뭐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연애한다. 뭐는 꼭 지킨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 양식이 또 있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싶긴 한데 귀찮게 그걸 굳이 계약서로 만들어야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는 괜찮은데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건지는 아니, 어떻게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재계약을 하는 거죠. 뭐 끝나면. 하자는 거야? 계속 재계약을 아니 하는 월세방이야? 아니 재계약가 월세방이야 회사 연애가? 임원들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듯이 계약직? 계약직으로 다 계약직으로. 장난 아니네 그게 진짜.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예. 그래요? 계속해 주시죠. 네,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이별을 하는 건지 재계약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네, 근데 그때 가서 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할 거고 네, 정말 알 수 없는 요즘 트렌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앞에서 그 리액션을 했듯이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애 계약서를 쓴다는 건 네. 사귀기 전에 쓰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썸을 탈 때 연애 계약서를 쓰는 걸까요? 사귀는 날 하는 거죠. 딱 사귀는 그러니까 날? 사귀자 대신에 계약서 쓰자. 우리 멋있는데? 사인할래? 멋있는데? 요즘 MZ들은 사귀자 대신 바로. 계약서 쓰자. 그죠. 박력 있다. 볼펜 항상 들고 다니고. 바로 내용 증명 바로 오. 보내는 거죠. 근데 저는 만약에 저랑 썸을 타고 있는 분이 혹은 나랑 사귀자고 말하려고 하는 분이 그리고 저한테 막 연애하기 전에 저기 영서야 혹시 나랑 연애 계약서 쓸래? 막 이러면 글쎄요 저 너무 좋아했어도 그 문장을 들은 순간부터 팍 식일 것 같거든요. 밥맛이 뚝 떨어지나요? 진짜 뚝 떨어지죠 진짜. 저도요. 아니 아무리 잘생겼으면 하려나? 아니, 진짜 정말 잘생기고 내가 이 사람을 이런 느낌이 아니라면
굳이 왜 쓰지? 저는 얘는 도대체 나랑 사귀면서 뭘 하려고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거며 결혼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 들 것 같고 그냥 좀 서로 좋아하면 사귀는 거지. 무슨 계약까지 하고 사귀어야 돼요? 결혼도 아니고. 저는 너무 싫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 이제 알게 되어서 연애 계약서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누면 좀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평소에는 자기의 가치관에 대해서 좀 다양하고 깊게 얘기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뭐 갑자기 데려다 앉혀놓고 나는 말이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러면 사귀려고 했다가 안 네. 사귈 수도 있겠네요. 뭐 이렇게 가치관이 안 맞으면. 근데 연애는 그런 게 묘미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는 다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쓸 이제 때는? 알아가면서 네. 알아보는 알아가는 게 재미다. 알아가는 게 연애의 재미고 막 그러면서 싸우고 화해하고 사랑이 이렇게 되는 건데 형성이 되는 건데 사귀기 전부터 나는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나는 이기적인 편이야. 너는 어떤 편이니? 이러면 전 용납 못해요. 뭐 앞에 연애도사가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뭐 아무튼 뭐 그래서 재밌는 컨텐츠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안 지키면은 뭐 어쩔 거예요. 지가 뭐 별 수 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쓰실 거죠? 저 굳이? 그렇죠. 네. 연애 계약서는 좀 그렇죠. 네. 근데 뭐 싫어하는 행동을 미리 공유하는 차원에서는 또 나쁠 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렇게 달라진 결혼 트렌드와 함께 결혼되고 있는 혼전 계약 관련해서도 다양한 콘텐츠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중매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유명한 나는 솔로나 돌싱글즈도 있고요. 맞아요. 저도 엄청 실감하고 있어요. 특히 나는 솔로는 상처라 여기 미국 아니고 한국이다 같은 왜 자꾸 그러는데요? 이런 밈도 엄청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결혼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돌싱글즈를 가끔 친척집에 가면 틀어져 있길래 본 적이 있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돌싱글즈는 말 그대로 돌싱들의 이야기인데요. 이혼한 남녀들이 만나서 펼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챙겨보진 않지만 띄엄띄엄 봤는데 느낀 게 그냥 연애 프로그램 참가자들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게 많더라고요. 네. 자기는 자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괜찮을지 생각하고 전 부인, 전 남편과 이별한 이유를 듣고 자기는 어떨지 생각해보고 그러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첫인상이 뭐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더라도 그런 현실적인 조건들이 안 맞는다고 느끼면 바로 다른 사람이랑 만나는 걸 고려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혹시 추천할 만할 결혼 관련 콘텐츠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혼전 계약을 다룬 스토리라든지. 혼전 계약이 흔치 않아서 좀 찾아봤는데 네. 저 해외 리얼리티 중에 백만장자와 결혼하기라는 콘텐츠를 이거 애니 찾았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약간 네, 아무튼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실제 이제 백만장자랑 뭐 네. 이렇게 여자친구, 뭐 남자친구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디님이 실제로 보신 건 아니죠? 시청하신 건 아니죠? 좀 봤어요. 이거 찾아보면서 좀 봤는데 재밌던데요? 백만장자와 결혼하기 재밌어요? 재밌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 약간 할리우드식의 그런 연애들이 쭉 약간 이어지거든요. 테리우스 나올 것 같고 가난한 소녀가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벌이냐 그런 느낌인데. 아니에요. 그렇지 아, 않고 아니에요? 약간 한쪽은 그냥 평범한 중산층인 경우가 많고 한쪽은 이제 부자인 경우가 있어서 막 뭐 예를 들어서 부자는 약간 우리와 상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사는 세계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마찰이 생기고 그리고 약간 이해 안 되는 거는 거기 아무래도 서양권 사람들이니까 그쵸 모든 게 다 오픈돼 있고 그래서 그러면 받아들이기 쉽지 약간 않더라고요. 부자는 안 이어지고 약간 부자랑 중산층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요? 네, 커플이? 그거에만 딱 집중을 해서 이제 그 커플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돈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약간 조명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 혼전 계약을 주제로 한 콘텐츠는 전제 조건이 계약 결혼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현재 결혼의 흐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혹시 추후 결혼 풍토에 혼전 계약서 작성이 추가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저도
혼전계약 뭐 콘텐츠를 찾다가 혼전계약 콘텐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계약 로맨스 콘텐츠를 한번 찾아봤어요. 마이 데몬이라는 드라마거든요. 이 드라마는 아직 방영 전이고 11월 24일에 첫 방을 한다고 합니다. 주연이 송강 김유정인데 말 다 했죠? 말 다 했네요. 말 다 했죠. 이게 계약 결혼이 소재인 드라마고 악마 같은 재벌집 상속녀 김유정과 그녀와 얽히면 모든 능력을 잃고 잠시 인간이 된 진짜 악마 송강이 계약 결혼을 하면서 이제 사랑에 빠지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재밌어 보이네요. 일단 얼굴 보는 것도 재밌지 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솔로 돌싱편을 소개하고 싶어요. 너무 좋다. 하트 시그널이나 환승연애 같은 약간 달달한 연애 프로그램들이랑은 다르게 좀 더 나이대가 높고 대다수의 출연자들이 일단 결혼 상대를 찾으려고 나오는 프로그램이고 또 요즘 핫한 10기와 더불어서 도파민 자동 생성해주는 10기도 돌싱편인데 출연자들이 이혼,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다루는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나는 솔로를 보면 연애나 결혼뿐만 아니라 삶, 가치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 진짜 나는 솔로 얘기가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좀 자랑 좀 해도 될까요? 그럼 네, 이 방송을 이제 계기로 자랑을 한번 하고 싶은데 나는 솔로 나가나요? 아니 무슨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아니, 보셨어요? 우디님이랑 쿵냐님도 보셨어요? 나는 솔로요? 저 16기. 하이라이트 몇 개 봤어요. 근데 상철님이랑 영숙님은 다 아시죠? 그 발레하는 네. 모르는 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네. 그 BTS 노래에 맞춰서 춤추신 분 아니에요? 네? 누구신데요, 그게? 그래서요. 그래서요? 아무튼 네. 네. 아무튼 제가 정말 이 16기 분들 제가 정말 좋아해요. 너무 재밌게 보고 다 했는데 제가 상철님이랑 네. 인스타 마팔로우를 왜요? 했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슈퍼스타. 뭘로요? 어떻게 했냐고요? 네. 그 비법을 알려준다면 상철님이 또 그걸 되게 좋아하세요. 동물 애호가세요. 동물 애호가. 그래서 제가 상철님한테 DM을 보냈어요. 어머. 저희 인스타에 들어가면 저희 고양이로 릴스 찍은 게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릴스를 이제 냅다 상철님한테 DM을 보내서 너무 멋있다. 상철님 저희 고양이 구경하시고 저 마팔 해주세요. 이랬는데 진짜 박력 있다. 네, 근데 상철님이 진짜 마팔 해주신 거예요. 좋다. 근데 그 어려운 건가요? 상철님 뭐 이렇게 팔로워랑 팔로잉이랑 똑같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상철님이 팔로잉을 좀 많이 하시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죠. 그럼 또 하나 자랑할 게 있어요. 네네. 제가 네. 이제 그 영숙님이 라방을 많이 켜요. 네. 영숙님 라방을 정말 제가 잘 챙겨본단 말이에요. 제가 아이유 라방도 안 보는데. 네. 근데 제가 라방 보는 거를 친구랑 같이 사진을 찍어서 영숙님을 이제 태그를 했어요, 인스타에. 네. 근데 영숙님이 저희의 게시물을 이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스토리예요? 네. 영숙님 본인의 스토리에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핫데뷔 하셨네요. 그쵸. 그러니까요. 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성덕이에요? 폼 장난 아니에요. 성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성덕이시네요. 너무 좋아합니다. 영숙님, 상철님, 제가 좋아합니다. 성대모사 해주세요. 성대모사요? 네. 영숙님 일단. 네. 영숙님. 왜 자꾸 그러는데요? 왜 사과하라고 하는데요, 계속? 상철님이. 오빠잖아. 여기 옥순이는 언니고. 그럼 이제 영숙님이 또 빡쳐가지고. 상철. 여기 미국 아니고 한국이다. 상철아. 막 이럽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분인가요? 언성 낮추세요 그분인가요? 언성 낮추세요? 네. 언성 낮추세요. 그 영숙님인 것 같은데 다른 잘 영숙이네요?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 장난 아니에요. 영숙만. 그냥 내뱉으면 명대사예요. 네, 그 영숙님은. SNL에서 주현영 배우님이 따라한 그거 아니에요? 그분 막 성악하는데 막 그 남자는 성악하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다른 뮤지컬인 기술. 거. 그래요? 빠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숙이 너무 많네요. 영숙 1, 2, 3, 4 너무 많네요. 네, 네. 많고요. 이제 진행하십시오. 좋습니다. 이제는 연애, 결혼, 이혼뿐만 아니라 혼전 계약 콘텐츠도 많은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지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혼전 계약이 이제 먼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네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결혼은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보통 28부터 32를 사회적으로 결혼 정년기라고 말하지만 아직 나를 알아가기에도 부족하고 또 이르게만 느껴지는 시기에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결혼에 필요한 비용과 책임감, 함께해야 될 것들과 포기해야 될 것들 사이에서의 끝없는 고민들이 무겁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하네요. 어렸을 때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결혼에 이렇게나 많은 준비 과정과 숨겨진 리스크들이 함께하는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런 불안함이 혼전계약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드러나지 않았나 싶네요. 이렇게 세세한 것들까지 재어가면서 결혼을 하는 것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면서 또 안정적인 결혼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결혼이라는 건 어찌되었건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 그와 가족을 이루게 되는 귀하고도 특별한 거잖아요. 오늘 알솔청잡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청춘피디아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트렌디한 이야기와 함께 돌아올게요. 쏠쏠한 정보로 똑똑해지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MC 쿵야 비싹 빵석 우디였습니다. 안녕.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 우리 둘이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며 나 닮은 아이 하나 너 닮은 아이 하나 낳고 천년만년 아프지 말고 난 살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널 더 좋아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게 좋다고 하던데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아껴줄게 눈물이 나고 힘이 들 때면 아플 때면 함께 아파할게 평생을 사랑할게 평생을 지켜줄게 너만큼 좋은 사람 만난 걸 감사해 매일 너만 사랑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매일매일이 행복에 겨워서 괜시리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 왜 이리 떨리는 걸까 보고 또 봐도 내겐 제일인 사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들의 생이 다 끝날 때까지 손에 물을 묻혀도 눈에 눈물 절대 안 묻혀 넌 나의 반쪽 가슴 난 너의 반쪽 가슴 되어 숨을 쉬는 그 순간순간 널 사랑해줄게 시간이 지나서 주름이 늘어나도 꼭 지금처럼 너와 나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아껴줄게 눈물이 나고 힘이 들 때면 아플 때면 함께 아파할게 평생을 사랑할게 평생을 지켜줄게 너만큼 좋은 사람 만난 걸 감사해 매일 너만 사랑하고 싶어 너는 마치 어두웠던 내 삶을 밝혀주는 빛 보글보글지게 소리로 반겨주는 집 메말랐던 내 맘에 내려주는 비 사랑이란 참 의미가 담겨있는 시 하늘이 정해준 운명의 끈 너와 나의 만남은 천생연분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오직 평생 너뿐